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워킹데드 시즌5의 14화를 소개드릴 건데요. 전편에서 안일한 삶에 전투력을 잃을까 불안해하는 릭과 팀원들. 그러나 매일같이 마음을 졸이며 사는 것 또한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무기고에서 무기를 훔쳐나온 캐롤이 필요할 때 쓰라며 총을 릭과 데릴에게 건네줬지만 릭과 데릴은 이곳 기지에 마음을 붙이려는 듯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들의 생각대로 앞으로의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까요? 전편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본편에선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14화 시작할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창한 날의 아침, 노아는 디애나의 남편이자 건축가인 레지를 찾아가 기지의 울타리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 논의했고, 레지는 건축 방면에 재능이 있어 보이는 노아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우선 다른 중임을 맡게 됐죠. 유진이 기지 울타리에 있는 철조망을 보수할 수 있다고 하여 필요한 재료를 찾으러 가야 했던 것인데, 노아를 포함한 글렌 일행은 디애나의 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한편 기지에서 릭은 제시와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제시에게 남편만 없었다면 둘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을 텐데요. 이어 화면이 바뀌고 제시가 떠난 뒤 술에 가득 취한 제시 남편 피트가 릭을 찾아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술을 마신 것 하며 아내 제시를 상습 폭행해온 피트는 릭과 친구가 되고 싶다 말하면서도 행동으론 릭의 적대심을 표합니다. 한편 제시의 막내 아들 샘은 웬일인지 몰래 캐롤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캐롤이 만들어준 쿠키를 먹고 싶다 말하는 샘. 어린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었던 캐롤은 초콜릿을 훔쳐오면 쿠키를 만들어주겠다며 샘을 돌려보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초콜릿을 들고 캐롤 집에 방문한 샘. 캐롤은 어쩔 수 없이 약속대로 쿠키를 만들어줍니다. 샘은 정말 쿠키가 먹고 싶어서 온 걸까요? 아무튼 기다리는 동안 캐롤에게 파티 당일 총을 훔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말하자 샘은 자신에게도 총 한 자루를 달라 말하고, 이상함을 느낀 캐롤이 더 캐물으려 하자 샘은 황급히 달려나갑니다. 다시 글렌에게로 돌아와 한 창고 앞에 도착한 일행. 물자를 챙기러 들어가려 하는데 한눈에 봐도 글렌의 팀원들이 디애나의 아들 에이든 쪽보다 실전 경험이 더 풍부한 것을 봐낼 수 있습니다. 창고 안에서 좀비 소리는 들리지만 좀비들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는 좀비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발자국 가지 않아 일행은 한 무리 좀비들을 발견하고 다행히 좀비들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창고에서 울타리를 수리할 때 사용할 철조망 같은 재료들을 찾아낸 유진. 이대로 별 문제 없어야 될 텐데요. 이때 에이든과 니콜라스가 좀비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좀비들이 헬멧을 쓰고 있어 처리하기도 쉽지 않았죠. 당황한 에이든은 좀비들을 향해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댔고, 좀비 손에 수류탄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한 니콜라스. 글렌이 경고하기도 전에 니콜라스가 쏜 총에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그 위력에 일행은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에이든이 가장 앞에 있었으니 아마 죽었을 텐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인 타라가 그 여파로 쓰러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습니다. 일행은 얼른 타라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았죠. 그런데 이때 밖에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오고 알고 보니 에이든이 살아있었는데요. 글렌과 노아 그리고 니콜라스는 유진더러 남아서 타라를 보살피게 한 뒤 에이든을 구하러 달려나갑니다. 글렌의 지도하에 순조롭게 에이든에게로 다가간 일행. 구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겁이 많은 니콜라스가 또 이를 치고 맙니다. 좀비가 무서웠는지 동료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 버리는 니콜라스. 그의 도움이 없었던 탓에 글렌은 어쩔 수 없이 눈앞에서 에이든이 좀비에 물려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반면 전투력이라곤 1도 없는 유진은 타라를 어깨에 둘쳐업곤 한 손으로 총을 쏘며 좀비들을 죽여나갑니다. 다시 글렌에게로 돌아와 글렌과 노아는 니콜라스를 쫓아가 냉정하게 행동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니콜라스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셋은 총알이 바닥난 채 유리로 된 회전 문 안에 갇히고 맙니다. 앞뒤로 좀비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대로 정말 다 죽는 걸까요? 이와 동시에 유진은 좀비들을 유인하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차를 천천히 운전해 갑니다. 나약해 보이던 유진도 이젠 강인함을 보여주네요. 그러나 회전문 근처에는 아직도 좀비들이 득실댑니다.
글렌은 바깥쪽에 있는 유리를 깨부숴 탈출한 뒤 니콜라스부터 구할 생각이었지만 글렌을 믿지 못한 니콜라스가 혼자 살겠다며 문을 회전시켜 빠져나가는 바람에 노출된 노아가 좀비에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불쌍한 노아는 이렇게 산채로 좀비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리고 말았죠. 더 어이없는 것은 탈출한 니콜라스가 유진의 차를 빼앗아 도망가려 한 것인데 다행히 뒤쫓아온 글렌이 니콜라스를 미친 듯이 쥐어팹니다. 하지만 결국 동료를 위험에 빠뜨려 죽게 만든 니콜라스를 죽이지 않고 기지로 데리고 옵니다. 한편 주민들과 함께 마을 외벽 확장 작업을 하는 아브라함,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어디선가 좀비 떼들이 들이닥치고 한 여성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건설팀 우두머리 토비는 동료를 포기하며 철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좀비들과 맞서 싸우며 그녀를 구해내려 했고 비록 위험하긴 했어도 구해내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 후 토빈을 꾸짖는 아브라함. 이곳에는 워커를 보거든 도망치라는 룰이 있다며 변명하는 토빈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여성은 속 시원히 주먹을 날립니다. 이 일이 있은 뒤 건축 현장의 우두머리가 된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내 주변을 순찰하게 하면서 미리 좀비의 침입을 차단시킵니다. 한편 기지로 돌아온 토비는 디애나를 찾아가 아브라함이 그 직책에 더 잘 어울릴 것이라며 맡은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겁이 많아서 그렇지 토빈이 하는 짓을 봐서는 아직까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기지의 건축 대표라는 중요한 자리는 또 릭팀 팀원인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뭔가 탐탁치 않아 보이는 디애나. 얼마 후 몰래 디애나를 찾아간 신부는 릭팀의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 언급하며 여태 나쁜 일들을 잔뜩 해왔다는 말을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신부. 정말 나쁜 놈인데요. 마침 한켠에 숨어 신부의 고자질을 모두 들어버린 매기. 디애나는 릭이 생존을 위해 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며 괜찮다 말했지만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듯 아들 에이든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디애나가 과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결말에 제시의 막내 아들 샘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제시 집을 찾아간 캐롤. 그러나 문을 연 사람은 제시 남편 피트입니다.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황급히 문을 닫아버리는 피트. 캐롤은 방금 있었던 일을 릭에게 말하며 경험상 평소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피트가 또 제시를 폭행한 거라 말하더니 가정폭력범 피트를 죽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 말합니다. 시즌5의 14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 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